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 TV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또 만드네요. 우선은 제가 오버나이트 래퍼 이 사이트 알려드렸죠. 이 사이트에 의하면 지금 4월 16일 날부터 래퍼 값이 246, 248 쭉 래퍼 값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4월 22일 날 263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미장이 만약에 쇼트가 터지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은 쇼트가 안 터질 것 같고, 지금 큰 흐름을 보면 원래 수요일인 줄 알았는데 수요일 또 터질 확률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목요일 하면 금요일경에 쇼트가 터질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미장은 그렇다고 치고 5월 3일 날 5월 3일 날 한국이 공매도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4월 30일 날 미장이 쇼트가 터진다.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까요? 한국은 5월 3일 공매도 시작이고, 네? 그럼 5월 3일 날 한국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미장 역할에다가 요번에 그 공매도 기준화를 바꿨죠. 일반 개인들도 칠 수 있도록. 그러면 기간에다가 개인까지 업어치기 덮치기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시나리오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외국에서 기관이 한국으로 우선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공매도를 치려면 돈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금이 있어야 되니까. 엄청난 자본금이 외국의 달러가 한국으로 쏠린다 하면 환율에서부터 바로 티가 나요. 바로 환율에서. 그런데 외국에서 한국으로 달러를 보내면, 이체를 시키면 한국에서 바로 찾을 수 있냐? 그게 작은 금액은 몰라도 큰 금액은 이야기가 달라져요. 바로 못 찾아. 내가 아는 걸로는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억이 한국으로 쏠리면 바로 못 찾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쯤부터 외환 자금이 미국 달러가 헤지펀드 달러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오버나이트 레포 옵션, 이거를 쓰는 업체가 누구랬죠? 결론은 헤지펀드다. 헤지펀드가 돈을 빌려서 금융기관을 내세우고 돈을 빌려서 찍어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로 쏠리고 있다면 한국의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때부터 16일, 23일이면 대략 한 21일, 22일 정도 되겠죠? 한 22일, 23일 되겠죠, 이때가? 이때부터 환율이 확 떨어지죠. 22일이나 23일부터. 이때 오버나이트 레포 값을 보면 4월 22일, 23일 엄청나게 잡혀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이 미장을 찍어내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한국을 찍어내리기 위한 단기 자금으로 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환율 변동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 가치가 차라리 올라가면,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폭등을 해버리면 그나마 리스크는 적은데, 그럴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최소 다음 주 한 수요일 이때까지는. 그러면 1111원 이하로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환 가치가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환 가치가 상승하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엄청난 자금이 국내로 달러가 들어오니까 그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1111원인데 1100원 이하로 탁 떨어진다. 그러면 진짜 월요일은 죽음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금요일 날 외환거래시장에서 달러당 환율이 1100원 이하로 떨어진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엄청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빌려요? 오버나이트 레포에서. 이네들 운영기간은 일주일이라 했잖아요, 일주일. 금요일날 환율만 딱 보면 한국이 얼마나 월요일날 박살날지 다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또 보여드릴 거냐면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뉴스가 떴어요. 쭉 떴는데 5월 3일부터 재개한다. 블룸버그에서 떴을 정도면 난리가 난 거야. 외국에서는 해먹기 딱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현 정부는 난리가 나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는 오히려 투자를 적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도 적게 하고 있다. 소매 투자자 말고도 개미들이 다 주가를 끌어올리고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누가 다 다쳐? 요 수많은 개미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지. 이게 다 박살나면 아마 뭐 1, 2억 투자한 개미들도 있을 거고 막 10억 단위 투자한 개미들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 아마 6월 달에 이제 자살한다고 한강 가고 그러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 팔아야 돼. 그 다음 이거 지수는 뭐냐면 MSCI 아시안 패시픽 인덱스인데 말 그대로 그 아시아 지역 지수값을 평균을 나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작년이죠. 디셈버까지. 대략 한 이쯤부터 작년 디셈버부터 본격적으로 이 갭차가 확 나기 시작하죠. 여기 보시면 이 되네. 여기 보면 작년 그전에는 코로나가 터져서 전 세계가 똑같이 공매도를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금지를 하니까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이게 이 갭차가 이거는 아시아 평균값이고 아무래도 아시아가 그 아시아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랭킹이 되니까 주가 지수는 높을 거 아니에요. 인덱스 값이 그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똑같았거든. 이때까지도 아마 이 갭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이때 이후로 무슨 발표를 했겠죠. 뭘? 공매도 연장, 공매도 금지 연장 그 발표를 했겠죠. 그러면서 원래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이 평균값에서 약간 이 갭 이 정도를 두고 가야 되는데 이 정도를 두고 이렇게 비슷한 큰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갭차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공매도를 금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지. 경기 살린다고. 그 대가를 이제 받는 거예요. 누가? 현 정부는. 그러면 대략 이 갭차를 보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눈짐작으로 봐도. 그러면 아시아 평균값이 208이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208이니까 우리는 228 정도 잡으면 되는데 228, 258 대략 30이 넘죠. 240, 250이고 여기는 250이고 원래는 우리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 안 했다면 228 대략 230선에 있는 게 맞아요. 평균값으로. 그런데 그것보다 20%가 더 넘잖아요. 그럼 이 갭차는 대략 몇 퍼예요? 250에 220, 250에 230이니까 한 대략 8% 정도 되겠네요. 8에서 10%, 그냥 10% 잡아요. 10%. 10% 고평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가 10%나 고평가가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평균값이니까 코스피 200이 10%가 박살나면 나스닥, 우리나라 코스닥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날은 다음 주 월요일은 그냥 VIX의 날인 거예요. VIX의 날.
그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를.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오버나이트 레포 값이 올라가고 있다. 오버나이트 레포 값이 만약에 미장을 안 찍어내리면 그 돈이 그대로 한국으로 쏠린다. 한국으로 쏠리고 그 파도가 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 바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환율로 알 수 있다. 환율로 이 바람이 언제 부는지 알 수 있고, 이 바람이 부니까 이 파도가 그려지고, 이 파도는 뭐다? 주가다. 이렇게 자연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금요일날 만약에 환달러가 원달러, 그러니까 달러 1달러당 가치가 1100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지는 만큼 한국은 박살 나는 거다. 왜? 오버나이트 레퍼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단기 자금에서. 빌렸고, 조금 전에 그 뉴스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달 동안 조정이 있을 거다. 그렇게 나왔어요. 한 달 동안. 그러면 5월 3일부터 5월 말일 5월 31일까지는 한국 주식 시장은 그냥 지옥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주소 담을 때는 언제 주소 담아야 돼? 6월 가만요. 5월 3일부터 시작이니까 5월 31일까지 박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는 골든 크로스가 최소 뜨는 걸 보고 사야 된다. 골든 크로스가. 그게 언제냐? 6월 1일. 이때 골든 크로스가 뜨는 걸 보고 사야 된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